내가 아플 때 네가 있었어. 얼빛을 닮은 너. 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홍영당 일강부살입니다.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꿈을 갑자기 좀 많이 꾸게 됐어요. 꿈도 좀 이상한 걸 꾸다 보니까 점집을 한번 가볼까? 처음 간 곳에서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기꾼이구나 이러고 이제 나와버렸죠. 근데 그 후로 그 말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. 계속 그때부터 점집을 다니는데 다 열이면 10군데 다 신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. 아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 좀 무시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점점 좀 몸이 아프고 이유 없이 행동도 이상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겁이 나서 좀 이제는 신의 부모를 찾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점집을 돌아다녔던 것 같고,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마음에 드는 분도 사실 없었고 또 금전적인 비용도 무시를 못했기 때문에,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의 아버지를 우연치 않게 정말 만나게 된 거죠. 처음 봤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. 진짜 딱 하루 만에 다음날에 전화해가지고 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좀 거리도 멀고 이러면 안 가게 되잖아요. 근데 진짜 뭐에 홀린 듯이 제가 그러면 날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올라갈게요 해서 그 다음 주에 올라간 거예요.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. 남편한테 이제 올라가면서 나를 할 말 없게 만들면 내가 가겠다. 왜냐면 그동안의 점집은 너무 뻔했어요. 뭐 무속인이 돼도 뭐 돈을 자기한테 좀 얼마 더 줘야 된다, 제자의 길을 가도, 이런 게 있었는데, 그래서 이제 날 할 말 없게 만들면 난 진짜 제자의 길을 가겠다 이랬는데, 제가 가본 점집 중에서 제일 뭔가 무당스럽지 않았어요. 그냥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왜 가야 되는지,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는지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지금 아버지거든요.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제자의 길도 가고 또 아버지 딸내미가 됐습니다. 네, 진짜 이 정도 스케일일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. 진짜 신당 스케일에 좀 놀랬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잠만 자려고 하면 이게 방울소리라고 해야 되죠.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서 지금의 이제 애기씨들처럼 눈으로 좀 보기 시작했는데, 그냥 꿈이겠거니 생각하고 지내던 게 10년 동안 거의 하루에 2시간을 못 잤던 것 같아요. 잠을 못 자니까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, 그리고 자꾸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좀 심해지고, 이유 없이 새벽에 한 3시쯤만 되면 제가 집에서 나가서 혼자 돌아다니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, 이렇게 한 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됐었어요.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너무 젊은데 이유 없이 계속 아픈 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도 하셨더라고요. 저는 몰랐는데. 네,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편이 이제 제가 너무 아프니까 같이 무속집을 찾아다니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의 이 길을 가게 된 것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.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제 받으면 안 아프다니까 해보기나 해보자. 그래 해보자 했는데 진짜 정말 신기하게 안 아프니까 남편이 진작에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하죠. 저는 이쪽 왼쪽 눈이 눈꺼풀이 엄청 떨려요. 그날은 정말 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손님들이 오시기도 해요. 일단 부정적인 기운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, 또 실제로 상담을 하고 점사를 보다 보면은 뭔가 빙의가 돼 있어서 눈도 좀 퀭하신 분도 오시고, 그런 분들이 오실 때는 꼭 제 왼쪽 눈꺼풀이 떨리더라고요. 아침에 올 때. 최대한 눈을 좀 많이 마주치려고 하고, 본인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끌어올려 주거든요. 제가 이렇게 받쳐주면 뭐에 탁 맞으신 것처럼 타다다다 이렇게 속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좀 숨기고 싶었던 얘기도 하시고, 뭐 남한테 전혀 얘기 못했던 얘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한결 가실 때는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, 또 실제로 처음 오실 때 모습보다 나가실 때 모습이 굉장히 좀 맑고 하얘지신다고 해야 되나? 네,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이 무업을 하는 게 정말 좋아요. 특별하기보다는 조금 어이없는 거는 좀 몇 개 있는데, 보통 이제 요새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오히려 조금 연령층이 있으신 좀 어머니 세대 분들이 살짝 조금 힘들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.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이제 좀 애인이 있으신 이게 손님들도 계시고 남편이 있지만 애인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.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저도 이제 나오는 대로 내뱉다 보니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, 나는 남자친구 절대 없다 계속 그러시는데, 근데 제가 봤을 땐 계속 맞다고, 우리 애기씨는 계속 맞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맞다고 얘기했는데, 남자친구는 없고 막 엄청 화내시면서 애인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.
그래가지고 아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자친구랑 A는 정말 틀린 거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보통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데 친구분들을 좀 끌고 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봐달라고 예약하신 분 말고 나 봐줘라 그래서 뒤에 예약 손님이 있으셔서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드리면 이제 좀 그때부터 기분 나쁘신 티를 엄청 막 내세요. 그러면서 이제 안 나가시고 본인 약속 시간 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다 가신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뭐랄까 좀 힘들어요 사실 멘탈적으로는. 사업은도 문의가 많이 이게 점사로 많이 보러 오셔서 실제적으로 좀 터 같은 거를 많이 보시러 오세요. 내담자 중에 한 분은 이제 실제로 가게를 옮기기 전에 오셨다가 계약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오셨었거든요. 보고 나서 제가 계약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진짜로 계약이 되셔가지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도 너무 기분 좋고 우선 제가 좀 저 혼자도 그렇고 또 내담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집에 들어갔을 때 좀 습한 기운을 느끼면 그 집은 좀 피하시라고 얘기는 드리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환경에 따라 주거지 환경에 따라 좀 습한 기운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딱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에서부터 거의 습하거나 좀 어둡거나 이런 기운이 좀 느껴지시면은 일단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거실에서 밖을 내다봤을 때 반대편 집에 이제 좀 모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찻길이 너무 시원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피하라고도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 저도 그렇게 집을 좀 보고 있거든요. 우선은 좀 모서리라는 게 사실상 뾰족하기도 하고 찻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복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. 네, 생각보다 좀 잘 본 것 같아요. 어디 갔을 때? 그냥 일상생활에서 본 거는 친한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계속 옆에 남자분이 계시는 거예요. 저만 보이니까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그 언니를 만날 때마다 계속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관련이 돼 있나 싶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일찍 결혼을 하셨다가 사별하신 남편이었어요. 그 돌아가셨을 때 입고 계신 옷을 그대로 입고 계셔서 제가 검은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계시는 남자고 머리가 짧다 했더니 이제 그러니까 사별로 인해 돌아가신 남편분 모습이더라고요. 그런 것도 좀 보고 다 같이 기도터 갔다가 집에 내려오는데 터널 룸미러 이렇게 봤는데 터널에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좀 깜짝 놀래가지고 좀 못 본 척은 했는데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뭐 그 밖에 뭐 기운적인 거는 좀 몇 번 느꼈던 것 같아요. 그 친한 언니분 그래서 어떻게 해드렸어요? 뭐 그게 그때는 사실 내림 받기 전에 직전에 본 거예요. 딱 직전에. 네. 그래서 더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뭘 해드리고 이런 건 없었지만 딱 직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아직 만나시나요? 그분? 아니 안 만나. 끝났네요. 네. 아쉽습니다.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힘드신 고민은 혼자 앓지 마시고 홍영당에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눠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보다 먼저